자, 지난 시간에 한 거 간단하게 복습해 볼게요. 자, 일단 글이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이었고, 자기, 강연자에 대한 소개였어요. 중학생 딸을 둔 어디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세모다 라고 강연자가 자기 소개를 했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강연 내용, 나는 앞으로 지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고 지진 대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다라는 강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매체 자료는 영화 포스터, 샌 안드레아스라는 영화 포스터를 띄워놓고 그리고 강연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지금 오늘부터는 이 뒤에 내용을 볼 건데요. 자, 지난 시간에는 글의 처음에 부분에서만 살펴봤었고 이제 글의 본격적인 내용들, 가운데 부분들에서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핵심 내용도 정리해보고 그리고 매체 자료가 뭐가 쓰였는지 그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자, 교과서는 124쪽부터 보시면 되고요. 우리 교과서 먼저 읽고 난 다음에 요거 강의 들어야 되는 거 알죠? 네, 일단은 124쪽에 보면은 지진의 개념과 발생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네, 요 지금 위에 이 파란 색깔 부분이 강연자가 앞에 띄워둔 PPT 자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밑에 있는 글을 한번 읽고 요거를 들어보세요. 자, 이제 124쪽에 보면은 강연 내용은 지진의 개념과 발생 원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개념이 간단하게 나와 있죠. 지진의 뜻은 큰 힘을 받은 지층, 땅이 끊어지면서 땅이 흔들리는 현상, 요거를 지진이라고 한대요. 자, 근데 여기 발생 원인이 동영상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이 동영상 우리 같이 보고 나서 설명해 볼게요. 단층 운동에 의해 발생하는 단층 지진. 마그마가 움직이거나 가스가 분출될 때 지각이 움직여 발생하는 화산 지진. 땅 속에 큰 공간이 무너질 때 생기는 함락 지진. 핵폭탄 실험 등의 인공적인 폭발물에 의해 생기는 인공 지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중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지진이 단층 지진입니다. 단층 지진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중 탄성 반발설은 1906년 캘리포니아 대지진 당시 미국의 지진학자가 지각의 단층 구조를 조사해 지진의 원인을 규명한 것인데요. 스티로폼의 양끝을 잡고 힘을 가하면 처음에는 휘어집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부러지고 마는데요. 이때 손끝으로 미세한 진동이 전달됩니다. 마찬가지로 지층도 힘을 받으면 휘어지며 모습이 바뀌다가 더 버틸 수 없을 만큼 힘이 축적되면 지층이 끊어져 단층이 되고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지진 발생의 원인이 되는 에너지가 발생된 점을 진원에서 수직으로 연결된 지표면을 진앙이라고 하는데요. 진앙은 진원에서 가장 가까운 지표로 지진 발생 시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진원지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그 점을 중심으로 탄성 에너지가 파동 에너지로 바뀌어 전달되는데 이를 지진파라고 합니다. 지진파는 크게 진원에서 시작돼 지각 내부를 통해 전달되는 실체파와 지각의 표면을 따라 전달되는 표면파로 나누는데요. 실체파는 다시 P파와 S파로 나누어집니다.
P파는 속도가 빨라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지진계로 측정되며 진폭이 작아 비교적 피해가 적습니다. S파는 지진계의 두 번째로 측정되는 지진파로 진폭이 커 피해가 큽니다. 표면파 역시 러브파와 레일리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L파라고도 불리는 러브파는 지진파들 중 가장 파괴력이 강하며 R파라고 불리는 레일리파는 해양의 너울처럼 땅을 출렁거리게 합니다. 지진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으로 땅을 휘거나 끊어지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를 밝힌 판 구조론이 있습니다. 판 구조론은 지구의 표면이 두께 50에서 200km의 여러 개의 판으로 쪼개져 덮여 있고 이들이 지구 내부의 대류 현상에 의해 움직인다는 이론인데요. 이들 판이 같은 속도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서로 맞물린 상태에서 다른 방향으로 제각각 움직이면서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동영상 살펴봤는데 이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글이랑 연관을 지어서 볼게요. 자, 강연자가 강연을 합니다. 지진이 왜 일어나는지 파악하려면 이런 땅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이 그 지진에 대해서 뜻을 설명한 부분이죠. 여기가 전체적으로 뭐 지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지층에 큰 힘이 계속 작용하면은 끊어진다. 그 과정에서 땅이 흔들리는 걸 지진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내용 처음 보는 거 아니죠? 여기 윗부분에 나와 있는 글이었어요. 자, 지진의 개념을 PPT 앞에서는 강연자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여주면서 말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 이걸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진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거랑 지진의 뜻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내용 옆에다 정리해 볼게요. 지진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땅이 흔들리는 현상, 이런 식으로 지진의 뜻, 지진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거 아까 우리가 봤던 동영상을 여기 부분에서 틀어주나 봐요. 그러면 이 예의 멘트를 봤을 때 동영상 안의 내용은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이겠죠.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이 뭘까요? 라고 저희가 질문을 해놓고 동영상을 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요. 지진은 대륙의 이동, 해저의 확장, 산맥의 형성 이런 식으로 지구 내부의 커다란 힘 때문에 발생한다.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자, 이 내용이 곧 어디에서 본 내용이죠? 동영상 자료의 내용이다. 동영상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줬어요. 요약해서 곧 요게 지진 발생 원인. 동영상 안에 나와 있던 지진 발생 원인을 동영상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뒤에 있는 교과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지금 교과서 128쪽이고요.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강연을 하는 내용 중에 우리가 지금 지진의 개념, 뜻이랑 그 발생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간 매체 자료가 뭐였는지 그 내용이랑 자료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어떤 자료가 쓰였는지, 뭐 글인지 사진인지 동영상인지 뭐 표인지 이런 자료들도 써보고 그 자료의 내용이 뭔지 한번 정리를 여기다 해보세요.
자, 이 내용 들어가면 되겠죠. 지진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이다. 자, 원인 얘기한 거는 동영상의 내용이고요. 동영상은 매체 자료의 종류. 자료 종류. 다양한 매체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동영상이 쓰였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교과서 129페이지에 보면은 강연에 활용된 매체 자료의 효과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지난번에 했던 사진을 활용해서 얘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자, 우리 지금 124쪽에서는 동영상을 봤었죠. 이 동영상이 보여주는 그 내용,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세요. 어떤 자료가 쓰였는지, 그 자료의 내용이 뭔지, 그 자료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렇게 세 가지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답 맞춰볼게요. 이렇게 간단히 쓰시면 됩니다. 지진의 발생 과정을 보여주는 동영상이라는 거를 강연 중간에, 말하는 중간이었죠. 중간에 제시해서 분위기를 환기한다. 자, 분위기를 환기한다는 거는 듣는 사람들이 졸 수가 있는데 중간에 공기를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진이 발생하는 과정을 쉽게 이해하게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두 개예요. 자, 일단 분위기를 바꾼다. 분위기를 바꾼다. 집중을 잘 못하고 있던 사람들도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분위기를 바꾸고 지진이 발생하는 과정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그냥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이해를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125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교과서 125쪽도 마찬가지로 읽은 다음에 강의 들어야 됩니다. 자, 일단 125쪽 지진 피해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가 봐요. 125쪽에서는. 자, 얘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 한번 쭉 봅시다. 지진이 일어나면 어떤 피해가 생길까요? 그럼 피해에 대해서 얘기하나 보다. 일단 제목이 이거니까. 어떤 피해가 생길까요? 자, 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해가 크다. 사진을 가리키며 라는 말이 있네요. 사진을 가리키며.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위에 있는 요 자료들이 쓰였나 봐요. 자, 여기 사진 한번 같이 볼게. 요것 봐요. 여기 이렇게 건물들이 삶의 터전이 무너진 건물들이 전부 다 무너진 네팔이라는 나라의 마을이고요. 자, 거대한 해일, 쓰나미 같은 거 얘기해요. 이게 파도가 엄청 큰 파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보다 더 큰 파도가 지진으로 인해서 생겨서 이런 해일로 큰 피해를 입은 일본의 마을이래요. 자, 여기 보면은 집들이 다 부서져 있고 이 도로들도 다 물에 잠겨 있죠. 여길 보니까 아마 나무 같은 게 있던 곳들이 전부 다 물에 잠긴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사진들을 가리키면서 강연자가 얘기를 합니다. 자, 지진이 발생하면은 사진 속 모습처럼 땅이 뒤틀리면서 뭐 이런 식으로 붕괴도 된다. 해일과 산사태도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 사진 속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사진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뭐 구조물이 붕괴됐다. 아니면 뭐 해일이 덮쳤다. 이런 사진이랑 연관된 설명을 좀 더 보충을 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이 밑부분에 봅시다. 혹시 15년에 네팔에서 일어난 지진을 기억하나요? 라고 물어봤어, 또. 그리고 뭐 이만큼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유적지도 파괴됐고 이 지진 때문에 눈사태로 사람이 또 죽었대. 근데 그냥 네팔에서 일어났는데 자, 네팔 끝자락에 있는 게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그래서
유적지도 파괴되고 산까지 눈사태가 날 정도로 피해 범위도 엄청나게 넓다라는 걸 언급을 했어. 자, 근데 이거 봐봐. 혹시 네팔에서 일어난 지진을 니들 청중들이 기억하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근데 이 정도면은 뉴스에 좀 관심이 있던 친구들은 알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는 너무 어려서 못 봤더라도 가끔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이런 자료들을 봤을 수도 있으니까 듣는 사람이 알 법한 자료를 소개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피해 범위도 넓다라고 심각하다는 거를 조금 집중을 시킵니다. 자, 여기 옆에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듣는 사람이 알 법한 그런 유명한 사건을 소개를 해서 그러면 그냥 강연을 듣다가 나 저 얘기 아는 건데 하면서 잠깐 한 번 더 듣는 사람이 주의를 집중할 수 있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지진 피해가 이렇게 산에 미칠 정도로 엄청나게 심각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을 정도로 심각했다라는 것도 강조하는 이런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주의를 집중하게 만들고 지진 피해 심각성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효과가 있었어요. 자, 이거 지금 살펴본 내용 가지고 우리 교과서 128쪽에 여기 부분도 한번 채워보시고 다음에 129쪽에 요 지금 사진 통해서 살펴봤었죠. 사진 통해서 어떤 매체 자료를 사용했고 매체 자료의 종류, 매체 자료의 내용, 종류는 사진일 거고요. 이 사진 속에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꼭 문제를 푼 다음에 답 맞춰보세요. 자, 강연 내용은 지진 피해 사례였죠. 그 위에 부분에 보면은 제목이 있었잖아. 이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거랑 관련된 제목이 있었으니까 지진 피해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매체 자료 종류는 뭐였어요? 자, 종류는 일단 사진이었고 사진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였지? 사진은 사진인데 네팔, 일본, 아니면 지진으로 무너진 마을, 해일로 피해를 입은 일본 마을 이런 식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썼으면 될 것 같아요. 네팔과 일본의 지진 피해 사진이라는 내용 들어갔어야 되고요. 네팔, 일본 조금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자, 다음 거 봅시다. 자, 129페이지에 나와 있는 매체 자료 자체는 사진이었고요. 자, 이 사진의 내용이 뭐였죠?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진이었고 이걸 통해서 뭘 느끼게 해준다? 지진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지진으로 피해 입은 마을 사진을 통해서 지진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까지 125쪽까지 내용 살펴보면서 매체 자료의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학교에 나와서 요거 마저 더 공부를 하고 이거랑 관련된 수행평가를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평가 관련된 부분이니까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